미국 부채 상환에 사용할 방안을 검토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여러가지 외부적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크립토 개별 시장 밈 사태로 인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가격을 지탱하면서 꾸역꾸역 97K까지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면서 덧붙인 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조 바이든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이며 우리는 그 전쟁을 완전히 끝냈고 그 전쟁은 끝났다. 이 전쟁을 끝났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단서, 우리 SEC가 달라졌어요. 미국 SEC가 암호화폐 딜러 등록 의무화에 대한 항소를 본인들이 알아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실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법원이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SEC가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거다. 근데 다시금 말을 바꾸면서 항소를 자진 철회했다는 거. 이제부터 암호화폐랑 친하게 지내고 화해하겠다라는 SEC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 SEC가 디파이 규제 확대 관련 사건 항소를 자진 철회한 거고 가상자산 업계의 완벽한 승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협회는 이번 항소 철회로 인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미국 SEC에 아직 남아있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 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리플 XRP와 크라켄 사건이 아직은 일시 중단되지 않았는데 결국에 이거에 대한 최종 승인은 차기 친암호화폐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 위원장이 인준을 해줄 때까지 일단은 지켜보는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SEC의 리플과 크라켄의 다음 법정 기한이 4월 16일, 3월 31일입니다. 근데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 항소 검토 기한까지 3월 14일로 연장이 됐다. 왜 계속 이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가 들쑤시고 여기저기 소송했던 거 연장할까? 왜냐하면 이제 차기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그 시기에 위원장 자리에 앉을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키면서 완벽하게 SEC가 친암호화폐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백악관 정당 규제 기관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뭡니까? 스테이블코인 규제 통과를 위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움직임,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위한 퍼펙트 스톰까지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백악관, 공화당, SEC, CFTC 모두가 초당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통과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미국 법안은 주요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통합을 촉진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은행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 은행들과 크립토 기업들이 통합되는 움직임, 그 연결고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노래를 불렀던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이 확장되면 뭐다? 암호화폐 시장 성장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감에 따라 유럽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EU가 미카법에 따라 승인된 10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승인했다 하면서 유럽까지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로화 기반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움직임, 결국에 이런 움직임은 미국,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흥국인 기르기즈스탄 같은 경우도 CBDC를 거부하고 금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겠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 근시안적으로 차트 하루 오르냐 하루 내리냐 이런 걸 볼 때가 아니라 지금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본질을 보셔야 우리가 사이클 끝까지 이행해 갈 수 있다라는 팩트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SEC가 완전히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변한 것을 보고 디지털 자산 기반 투자 이익 거래 및 상장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SEC는 21 쉐어스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19 before 접수를 확인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ETF 시장에서 스테이킹 허용 여부가 앞으로의 이더리움 투자 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고 이더는 최근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물 ETF의 스테이킹 이자까지 주는 상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관들의 채택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더리움도 전화 위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규제의 변화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바이낸스 CEO 리차드 턴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바이낸스 코인
코인베이스,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소송과 과징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친암호화폐 정책 내세우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커졌다. 이런 출범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명확한 규제와 친화적인 규제로 새롭게 재설정되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같은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관 어딥니까? 바로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가 도지의 활동으로 지금까지 미국 정부 자금을 72조 원이나 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정부 효율부를 통한 예산 절감액 일부 미국인에게도 환원하겠다. 예산 절감액 20% 미국인에게 분배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20%는 미국 부채 상환에 사용할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은 지금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국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의 부채 이자만 해도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이자가 지금 미국 부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 부채를 정부 효율부의 예산 절감으로 통해서 해소를 하고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작용되고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았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는 게 트럼프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일론 머스크는 최근 1년 반 만에 생성형 AI 그록을 GPT보다 더 높은 위치 그리고 더 높은 성능으로 압도를 하면서 앱 순위 1위에 지금 그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생산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문제도 해결하면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부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머스크가 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의 행보를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푸틴은 이번에 미국과 회담에 만족하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래서 우크라 협상에 복귀 준비했고 트럼프 우크라이나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던 불씨가 됐던 러우 전쟁 또한 지금 이런 식으로 봉합되고 타결이 되는 움직임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장 큰 우려인 트럼플레이션 재점화와 그리고 10년물 국채의 어마어마한 상승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매크로의 판이 지금 깔리고 있다라는 그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실제 아니나 다를까 미국 달러 인덱스 주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하방 추세를 유지하면서 달러의 강세도 약화가 되고 있고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미국채 금리 수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안정화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에 따라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없을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지배적이었는데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한 번,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크로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금융자산 인정 여부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 일본 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증가해서 계좌 수가 1000만 개를 넘어갔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제도상의 과제 및 향후 제도 개정 방안을 정리하고 이후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추가 논의를 계획하겠다. 일본도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여기에 체코 국립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들한테 비트코인을 연구할 것을 촉구하고 준비자산으로서의 독특한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들 또한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준비금 채택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중국을 배후로 한 홍콩도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하겠다 하면서 최근 가상자산 적극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액세스 부분, 세이프가드 그리고 프로덕트,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계 형성까지 총 12개의 지금 이니셔티브를 언급했고 이러한 로드맵 결국에 홍콩이 미국에 뒤처지지 않겠다. 가상자산 허브의 위치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뒤처져 있던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핵심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신한은행 또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면서 정부의 정책 완화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되고 시장 선점 전략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코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커스터디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여러분들 쓰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대형 은행들에서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가상자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에 따르면 3분기에 17%였던 전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자산 보유 비율이 현재 28%나 증가했고, 그리고 올해는 연말까지 40%에 육박할 거다. 즉 전문 투자자들, 기관이나 자문사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포트에 구축하는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했고, 실제로 3대 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투자 이론을 강화할 수 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가치 저장 수단뿐만이 아니라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뿐만이 아니라 결제로서도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제기해줬다라는 이 팩트가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에 이어서 최대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 또한 고성능 컴퓨팅 시설을 통해 엘라 베마주 5번으로까지 확장을 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채굴해서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쌀 때 더 많이 채굴하겠다라고 하는 채굴 초대형, 채굴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일 연속으로 유입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너무나 비트코인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비실비실했던 이더리움이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고, 이더리움이 살아난다라는 건 뭡니까? 알트코인들도 이제 더 이상 조정, 폭락을 끝내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MVRV, 모멘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이더리움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때도 이더리움 끝났다, 망했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의 MVRV 모멘텀 위치와 비슷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물론 더 흔들어주거나 기간 조정을 줄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잘 준비를 하고 DCA를 하신다면 충분히 다음 이더리움 펌핑 나올 때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더리움도 기회의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메가톤급 소식,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XRP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세계 최초로 지금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리플 남미 총괄은 XRP의 유용성과 증가하는 기간 수요로 ETF에 적합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외에 이런 남미에서는 지금 리플을 굉장히 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채택하고 있고, 리플도 또한 브라질 헤이와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남미 시장까지 진출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글로벌적으로 확장성을 넓혀 나가려는 중요한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절대 알트코인이 이대로 끝나고 시즌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가 됐다, 이제 끝났다, 희망회로 그만 돌려라, 이런 얘기들이 또 팽배하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가장 명확한 이유, 결국에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데이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이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은 비트코인 지지부진하고 조정을 받고 알트코인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되고 있고, 실제로 1위 스테이블 코인인 USDT, 테더의 전체 거래소 유입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정을 반복하는 약세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에는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USDC의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 넣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비트코인 혹은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함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에 왜 넣습니까? 물론 현금 홀딩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코인을 매집하기 위함이 크고, 이런 식으로 크립토 시장에 가격은 지지부진할지언정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누군가는 팔지만 누군가는 사는 손바뀜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현 손익 마진 비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시금 음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음수 구간에 들어왔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상승장 속에서 굉장히 좋은 조정, 바이더딥 눌림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도 물론 이 손익 마진이 더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모아간다면 과거의 패턴처럼 굉장히 좋은 상승장 속에 눌림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하회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공포의 구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개인들의
고래들이 털려나가고 손바뀜이 진행되고 새롭게 이제 고래들이 가격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도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가 지금 순유입은 많이 감소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양수 구간에 들어와 있으며 우리는 아직도 강세장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줬고, 과거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흐름과 비교해보면 지금 25년은 지난 2024년과는 다를 것 없이 원래의 흐름대로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의 장기적인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고 과거 사이클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 하락세기 상단을 비트코인이 돌파하고 지금 오늘 일봉 종가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이 겹쳐있는 이 구간을 시도해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100K 시도해줄 수 있다. 그리고 100K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본격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시도하면서 다시금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그런 무빙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반전 패턴인 하락세기 상단 돌파, 그리고 중요한 노란색과 초록색의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저항 구간으로 맞닥뜨리고 있지만 결국에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 번 두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돌파해줄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강세 흐름으로 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나 전 세계의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유동성 2주 이동평균선인 빨간 선을 전 세계의 글로벌 유동성이 돌파를 해주는 그 지점들이 언제나 엄청난 큰 불 랠리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 2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그 직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충분히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친 남자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이 과거 2012년에는 어떤 주식의 신봉자였냐, 바로 현재 가장 위대한 기업이 된 애플의 신봉자였습니다. 과거 2012년에 세일러는 지금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것처럼 애플이 미래다, 애플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애플을 샤라웃했고, 2012년 세일러가 애플을 신봉한 이후 애플은 무려 19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세일러가 이제 애플이 아니라 어떤 걸로 갈아탔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면서 본인 회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바꾸고 비트코인까지 달아버리면서 비트코인 전문 회사로까지 본인 비즈니스를 180도 바꿨다. 이렇게 본인의 확실한 통찰력과 전망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 그리고 애플의 가능성을 본 사람이 이제는 비트코인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일러가 맞을까, 아니면 비트코인 망한다, 쓰레기다, 사기다라고 하는 개인들의 견해가 맞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실제 억만장자가 된 세일러의 통찰력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일러의 통찰력이 정말 맞을지는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